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증시 프리즘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네,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 좌불안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딱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경 발표되는 이 미국의 1월 CPI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약보합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개별 장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은 4,400억 원 팔아치우면서 우리 증시 상승을 조금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 원달러율은 연준 피벗 기대감에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1,220억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일부터 오늘까지 다시 7일 거래일 동안 반등을 하면서 이 12.1원 오르면서 1,277원까지 오르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 무역 적자가 지속된 점이 이러한 원화 약세를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4일 장중에 기록한 1,280.9원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예. 미국의 지금 1월 CPI 예상치가 6.2% 정도인데 네. 이걸 만약에 웃돈다 이러면은 1,3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월 말대로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사실 시작됐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좀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박 기자가 개별 장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개별 장세입니까? 네, 국제유가가 지난 10일 급등하면서 정유주와 조선주 등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유주 중에는 한국석유가 7%대 올랐고 흥규석유와 S-오일 등 다른 정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는 HSD 엔진이 9%대 올랐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등 다른 조선주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10일에 러시아가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3월에 하루에 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 10일에 2% 올랐습니다. WTI는 지난 한 주간 8% 넘게 급등하면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어느새 80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장 마감 후에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마켓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최근 중소형주 IPO가 상장 이후 따상에 성공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이 공모주 투자에 앞서서 청약 결과,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밖에 최근 증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 챗 GPT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현재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는 과열 영상이다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챗 GPT 관련주에 대한 증권가 분석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챗봇 개발업체인 코난 테크놀로지. 국내 챗 GPT 관련주로 꼽히며 올 들어 306%가량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이어 상승률 2위에 오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4위인 셀바스 AI도 챗 GPT 관련주로 꼽히며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가에선 AI 시장 성장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최근 주가 과열 양상에 대해선 우려감을 내비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AI 관련성이 크지 않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적어 단기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분기 37억 원의 영업 손실과 3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예상 실적과 현 주가로 따져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은 61배를 웃도는 등 동종업계 대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엔 챗 GPT에게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급격한 주가 상승은 때때로 과대평가로 이어져 향후 주가 변동 위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우려스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포모 현상에 빠져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답변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챗 GPT의 성장성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글로벌 IT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IT 펀드에 1,120억 원가량의 뭉칫돈이 몰리는 등 이미 발빠른 투자자들은 펀드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요즘 AI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던데 네. 보니까 이제 챗 GPT를 활용한 기업 이렇게
표시가 된 곳도 있고 챗 GPT와 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포장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뭐 충분히 좀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챗 GPT를 활용한다고 또 다 수익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익화 모델까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증시 흐름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역시 이제 물가 흐름에 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3월 FOMC에서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연준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참고해서 통화 정책 속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CPI 예상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1월 CPI는 전년 대비 6.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6.5% 상승보다 좀 둔화된 수치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CPI 결과와 증시 향방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발표된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중간값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1월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증시가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연초 이후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간 상승분을 다시 반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최근 증시가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서 단기 관망하거나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 미국 CPI의 이 품목별 가중치가 변경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1월 CPI부터 품목별 가중치가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주거비 산정 방식 역시 변경이 되는데요. 상품 물가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서비스 물가의 가중치는 낮아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CPI 산출 방식의 변화가 물가 지표를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화 가중치가 높아지는 대신 재화 인플레이션율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수적으로 CPI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 FOMC 전까지는 증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 등 상품 물가가 올 들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3월 이후 중단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홍원표 기자가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원 물가가 3, 4월경에 4%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근원 물가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결국 3, 4월 중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결국은 그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은 다가오고 있고 달러는 약세 쪽의 흐름을 계속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한 1,2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원화의 강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봅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은 재무제표 상에서는 현금 흐름의 창출 능력이 돋보이게 되거든요. 글로벌 산업 내에서 그 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결국은 주가의 반등 탄력은 가장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글로벌 성장 산업에서의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결국 앞으로도 회복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회복이 점쳐진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